네, 좀 질의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아까 시간이 너무 제가 길게 쓰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 공청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내면적 확신을 입법자로서 오늘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에 나왔는데요. 지금 작년에 이미 넘어온 법률인데 저희가 16대에서 상정 안 하고 폐기했고 거의 그대로 17대에 다시 넘어와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법안을 보면 내년부터 지금 급여율을 55%로 낮추는 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기득권이 계속 쌓여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사이에 여하튼 법을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급한 처지에 지금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책임의원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하자면 입법을 주동하는 입장에서 좀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노인철 소장님하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발언한 걸 바로잡고 싶은데요. 국민연금 기금 이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 정도 되네요. 아직 26%가 아니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GDP 2배라는 표현은 이제 뭐 편의적으로 오늘날 GDP의 2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해마다 해마다 5%씩 성장하는 걸로 가정할 때 2040년대 가면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법대로 하더라도 약 GDP 60%까지는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8, 90%까지는 그 시점 GDP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정부한 대로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40% 이상 적립금이 더 쌓이는 걸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거 좀 바로잡고 이렇습니다.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서 정부안을 이제 옹호를 하시고 제 안을 좀 이제 지적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저도 그런 논리를 몰라서 그런 안을 낸 게 아니고 대체로 제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제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 세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험료율은 안 올리고 여하튼 급여 수준은 내리자 내년부터.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둘 다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2010년부터 올리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아직 사회적 토론이 미흡하다고 본 게 큰 이유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급한 거 기득권이 계속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그 지출 부분은 줄여주는 개정안 처리는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안을 달아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운영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독립성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안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이 많아서 여기서 인사권을 분리하거나 혹은 저는 폐지하는 걸로 정부안과는 다르게 냈습니다만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정부안처럼 만들더라도 권한에 좀 제약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좀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또 이제 본부를 강화하는 거, 운영본부를 강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금 관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 조처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아까 그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신 인터넷상에서 표출되었던 그 급여에 대한 여러 소소한 불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출산 크레딧 같은 것은 사실은 이 대목은 보도가 좀 잘못 나갔는데 이 기금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돈 넣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형식은 여기 묶어놓되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안을 짠 이유가요. 아까 이제 단추를 풀어서 다시 깰 거냐 아니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 급여를 삭감하는데 찬성하고 보험료 인상하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장기 지속성 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큰 틀의 전환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지금 아주 포괄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 볼 때 이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향후 몇 년간의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하는 이 제도 변경이 거기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를 따져볼 때 불리하거나 뉴트럴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지금 이 고민 끝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하나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낸 법안대로 위원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만 저는 지난해부터 그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제기했던 기초연금제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제도로 저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20%, 이제 GDP 1인당 GDP의 20% 수준이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아니요. 1년에 240만 원 좀 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그거 당장 하면 한 10조 원 내지 9조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나가고 지금 특례노령연금 수령자라든가 노인수당 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일종의 자녀주의이고 약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린다. 그렇게 하되 국민연금은 현행 9%로 묶어놓고 이 보험료는 급여 수준을 내리자는 거예요. 더. 40%까지 내리면 현행 60%에 맞춰지는 것이고 더 내리면 55까지 내린다면 35까지도 내릴 수 있죠. 그것은 완전 적립 방식으로 재정 유지가 가능한 선까지 내려서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지금 연금 산식에 A, B 돼 있는 데서 그 A값,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용으로 돼 있는 A값은 없애버리고 완전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간다는 것이죠. 재분배 요소는 그 조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20% 기초연금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 많은 부분 불만이 해소되고 이것이 재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초점이 조세로 조성해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냐 이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개정안은 제가 낸 대로 통과시키고 저는 의원이니까 우리 그렇게 설득할 겁니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든 보건복지위 차원의 소위를 만들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2, 3년에 걸쳐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체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보험료 문제는 다시 건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재정제 계산은 또 앞으로 3년마다 하면은 또 우리가 2007년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지 정부의 이 재정축의 장기 재정 재계산이 이게 불확실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혀 신뢰 못하겠다. 이따위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지금 의원 입법으로 저희 당론도 아니고 이렇게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저희 개정안을 내놓을 때 큰 틀의 제도 변환을 지금 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도 그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한 건데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전제 아래에서 이번에 보험료를 손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재정 안정화라는 면이나 혹은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양해 가능한 거 아니냐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시는지 그 견해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연금 개혁을 할 때 그 정부나 정당이 쓰는 전략과 전술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소극적인 게 blame avoidance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정당이 자기의 안을 가지고 상당 부분 그 국민들을 설득을 하다가 그냥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면서 이제 줘버리면서 얻는 이득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국민 교육을 막 하는 겁니다.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상당히 교활한 방식인데, 이거는 위장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굉장히 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제도를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제도 중에서 한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그 단기간에는 효과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아주 굉장히 sophisticated된 그런 걸 이제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를 언젠가는 염두에 두신다면 이거는 정도를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민하신 분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과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법 중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한다면 저도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급여 수준 내리는 보험료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더 거부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 수준의 여론이고
집단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급여 수준에 손대는 것도 엄청난 그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노동조합에서는 이 급여 수준에 대해서 손대는 것을 하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급여 수준을 낮췄다는 방식은 뭐 소극적인 방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피했던 고민을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안게 된다. 여전히 안게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시민 의원이 아닌 뭐 또 다른 의원이 될지, 아니면 또 유시민 의원이 그대로 하실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기 딜레이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기왕에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신다면 지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생각할 때 한꺼번에 생각하게 하는 게 낫지. 이번 우리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점진적으로 올해 조금 생각했다가 내년에 또 좀 생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생각할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다음에 뭘 하겠다고 제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래,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인상도 한꺼번에 패키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견해가 다르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조 변화를 수년 후에 뭐 어떤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상정을 하신다면 굳이 왜 지금 그런 어떤 부분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싶고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민연금 재정이 문제에 처한 게 3% 70%로 된 것이 법 개정이 중간에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예전 법으로 기득권을 보장해 주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손 안 대면 이 지출 부분이 계속 부담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봐야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높게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근데요, 네. 공적연금 급여율을 지금 낮춰놓는다 하면은 이후에 어떤 구조개혁 논의를 할 때도 공적연금의 어떤 변화폭,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만큼 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않죠.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올리는 식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식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든 어떻든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내리는 일방적인 조정밖에 없지, 이것을 올리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이런 보완적인 제도의 도입을 해서 더 낮출 수 있다면 지금 미리 낮춰놓는 것이 훨씬 이 제도 변경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나중에 더 기득권이 쌓이게 되면 제도 변경을 하고 싶어도 또 더 큰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화 과정에서 낮추는 것도 가능하고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물론 나중에 예. 더 바꿀 그러니까 유지하는 옵션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왜냐하면 효과를 지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조원선 박사가 수정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현행 그 9% 60%의 그 조합 이전의 그 보험료율하고 급여율 조합 때문에 현재 발생해서 이미 부담을 주고 있는 그 재정적인 압박이 말하자면 계량적으로 볼 때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문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보험료 비율로 쳐서 여러 퍼센트에 이를 정도의 압박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향후의 구조 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희 그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나중에 어차피 내리는 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내리는 것은 빨리 내릴수록 좋다.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좀 질의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아까 시간이 너무 제가 길게 쓰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 공청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내면적 확신을 입법자로서 오늘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에 나왔는데요. 지금 작년에 이미 넘어온 법률인데 저희가 16대에서 상정 안 하고 폐기했고 거의 그대로 17대에 다시 넘어와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법안을 보면 내년부터 지금 급여율을 55%로 낮추는 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기득권이 계속 쌓여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사이에 여하튼 법을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급한 처지에 지금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책임의원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하자면 입법을 주동하는 입장에서 좀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노인철 소장님하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발언한 걸 바로잡고 싶은데요. 국민연금 기금 이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 정도 되네요. 아주 26%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큰 틀의 전환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지금 아주 포괄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 볼 때 이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향후 몇 년간의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하는 이 제도 변경이 거기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를 따져볼 때 불리하거나 뉴트럴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지금 이 고민 끝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하나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낸 법안대로 위원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만, 저는 지난해부터 그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제기했던 기초연금제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제도로 저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에 이 소득 대체율 20%, 이제 GDP 1인당 GDP의 20% 수준이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년에 한 240만 원 좀 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그거 당장 하면 한 10조 원 내지 9조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나가고, 지금 특례노령연금 수령자라든가 노인수당 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일종의 자녀주의이고 약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린다. 그렇게 하되 국민연금은 현행 9%로 묶어놓고 이 보험료는 급여 수준을 내리자는 거예요. 더 40%까지 내리면 현행 60%에 맞춰지는 것이고, 더 내리면 55까지 내린다면 35까지도 내릴 수 있죠. 그것은 완전 적립 방식으로 재정 유지가 가능한 선까지 내려서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지금 연금 산식에 A, B 돼 있는 데서 그 A값,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용으로 돼 있는 A값은 없애버리고 완전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간다는 것이죠. 재분배 요소는 그 조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20% 기초연금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 많은 부분 불만이 해소되고 이것이 재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초점이 조세로 조성해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냐, 이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개정안은 제가 낸 대로 통과시키고, 저는 의원이니까 우리 그렇게 설득할 겁니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든 보건복지위 차원의 소위를 만들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2, 3년이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GDP 2배라는 표현은 이제 편의적으로 오늘날 GDP의 2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해마다 해마다 5%씩 성장하는 걸로 가정할 때 2040년대 가면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법대로 하더라도 약 GDP 60%까지는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8, 90%까지는 그 시점 GDP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정부안대로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40% 이상 적립금이 더 쌓이는 걸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거 좀 바로잡고. 이렇습니다.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서 정부안을 이제 옹호를 하시고, 제 안을 좀 이제 지적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저도 그런 논리를 몰라서 그런 안을 낸 게 아니고, 대체로 제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제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 세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험료율은 안 올리고, 여하튼, 급여 수준은 내리자, 내년부터.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둘 다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2010년부터 올리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아직 사회적 토론이 미흡하다고 본 게 큰 이유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급한 거, 기득권이 계속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그 지출 부분은 줄여주는 개정안 처리는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운영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독립성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안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이 많아서 여기서 인사권을 분리하거나 혹은 저는 폐지하는 걸로 정부안과는 다르게 냈습니다만,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정부안처럼 만들더라도 권한에 좀 제약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좀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또 이제 본부를 강화하는 거, 운영본부를 강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금 관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 조처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아까 그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신 인터넷상에서 표출되었던 그 급여에 대한 여러 소소한 불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출산 크레딧 같은 것은 사실은 이 대목은 보도가 좀 잘못 나갔는데 이 기금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돈 넣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형식은 여기 묶어놓되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안을 짠 이유가요. 아까 이제 단추를 풀어서 다시 깰 거냐 아니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 급여를 삭감하는데 찬성하고 보험료 인상하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장기 지속성 면에서 대단히